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친근한 몸짓은 때로 위험하고 치명적인 통증으로 다가온다. 나는 그 사람들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한다. 어느 날 발에서 시작된 통증은 내 생활과 삶 전부를 바꿔놓았다. 통증, 그 보이지 않는 고통은 혼자만의 외롭고 끝나지 않는 싸움이다. 뒤꿈치 채였대요. 지하철에서. 아우 땀이 저렇게 쭉 흘러가지고 저 어떡하니? 통증이 왔을 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어디 왔어? 뭘 좀 찾아줄게 이리 와. 있어? 아닌데? 없어? 뒤꿈치를. 신발 이렇게 벗겨지게. 그렇게 많이 쳤어? 몰핀 찾았어? 못 찾았어. 진통제네. 이게 저기 암 환자들이 저기 최후에 암 환자들이 먹는 거래요. 이게 아주 독한 저기. 병원에서 처방한 모르핀 성분이 든 진통제를 먹고도 통증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 스물여덟, 오승현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극심한 통증이 왔다 간 승현 씨의 발은 일단 겉으로 보기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다. 눈에 띄는 상처나 증상은 없었지만 오른쪽 발이 울긋불긋 검붉게 부은 상태였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싹 만지면은요, 만지면 쓰라린 느낌이 커터칼 있잖아요. 커터칼을 그러니까 테이프로 이제 하나씩 감는 거예요. 한 바퀴 감고 다시 커터칼 하나를 놔요. 다시 한 바퀴 감고 다시 커터칼 놓고 이렇게 해서 이 딱 요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칼로 이제 긁는 거예요. 그 느낌이라고 생각이 돼요. 대학에 다니다 입대한 승현 씨는 2년 전 발을 삐끗한 후부터 지독한 통증에 시달렸다. 신경에는 손상이 없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계속됐다. 1년 후 제대로 된 정밀 검사를 받고서야 겨우 그 증상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CRPS,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외상으로 시작된 통증이 지속되며 확산되는 병으로 그 치료 방법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의병 제대를 했지만 승현 씨는 학교로 들어갈 수 없었다. 발톱 깎으려고요? 예. 발톱을 잘라야죠. 근데 오른쪽 발톱은 워낙에 안 자라거든요. 자라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아파서요. 자르는 것도 보이게 하려다 발톱이 너무 길면 신발에 닿기 때문에 떨리게 되는. 아파도 3개월에 한 번은 잘라줘야만 한다. 그러니까 아파요? 지금 땀 나요. 그래요? 되게 땀 나잖아요 여기. 정말. 식은땀 나면 정도까지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요. 얼굴은 웃고 있어도 나름대로 잘 깎였네. 아.
일상생활에서 팔과 관련된 일은 사소한 것까지 모두 통증과의 전쟁이다. 이거 삽니다. 제대 후 승현 씨는 사회생활은 물론 간단한 집안일도 하기 어려워졌다. 괜히 도와주려다 사고로다 날까 배려해주는 가족을 볼 때마다 승현 씨는 마음이 불편하다. 이건 다 익은 거야. 세상은 남자도 잘해야. 일주일에도 수차례 병원을 오가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특별히 고기 파티를 마련했다. 정말? 우리 할머니 또. 입에 뱉다 하면 조금 더 먹어요. 그만. 5살, 6살 때는 밖에만 나가면 승현아, 승현하고 불러다니면서 동네. 그랬었어요. 그렇게 귀엽게 길렀나 저렇게 됐으니까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일찍 치료를 받았으면 지금처럼 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계도 접어두고 아들의 치료에 매달리고 있는 부모님은 승현 씨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다음 날 병원을 찾은 승현 씨는 진료를 기다리는 내내 힘든 기색이었다. 통증을 견디는 순간에도 오른쪽 발은 교묘하게 숨겨놓았다. 재활의학과 외래상담. 승현 씨는 고영준 교수에게 1년 전 CRPS 첫 진단을 받았다. 아, 악화된 거는 지금 여기까지 아프거든요. 그 위까지? 네. 검사를 다시 한번 또 해봐야 되겠네. 뭐 몇 달 동안 별 차도가 없네. 그냥 그렇게 네, 계속. 통증이. 생활은 잘 돼? 그래서 요새? 안 나가요. 안 나가? 특별히 요새 뭐 하고 지내 그러면? 그냥 집에 있고요. 솔직히 나가는 게 겁나요. 전보다는 엄청 살색에 가까워졌어요? 예. 전에 색깔이 좀 울긋불긋하고 그랬었잖아 네. 그때. 온도는 어떤 것 같아? 발의 온도? 온도는 지금도 차요. 그때 한 3도 이상 차이가 났었거든. 이제 근육이 계속 말라가는데 제가 운동을 계속 관절 했거든요. 운동 좀 만질게. 관절 운동 범위가 좀 줄었을 것 같은데 뒤로 못 올리죠? 아프면 많이 아프고. 한번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긴 해봐야겠다. 일상생활 동작이 잘 안 되겠는데. 근데 겉에 보기는 전에 비해서 피부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받고 있지만 통증의 정도는 나아지지 않았다. 거의 비슷하네. 오히려 발끝에서 양쪽 시작된 맞는 통증은 정도는. 점차 다리 위로 올라오면서 심해지고 있다. 그 용량을 좀 늘리든지 하고 아니면 뭐 항우울제라든지 딴 약들을 CRPS 환자의 경우 체온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보통 사람과 달리 승현 씨는 양쪽 팔의 온도가 무려 3도 가까이 차이가 났다. 뼈 사진에서도 오른발에 염증이나 이상이 있을 때 활발해지는 혈류의 변화가 많았다. 근데 진짜 많이 고통스러워해서 잘못하다가는 죽어요, 승현 씨. 네, 그래서 난 승현 씨가 스트레스야. 조금만 실수를 하면 너무 아파하니까, 그쵸?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리치료 중 초음파 치료는 개를 발라서 초음파 침투를 쉽게 한다. 그러나 승현 씨의 경우 치료 부위조차 쉽게 만질 수 없다. 너무 많이 아플 때는 또 이거 자체는 컨트롤이 잘 안 되더라고요. 미안해요. 결국 가장 통증이 심한 발가락 부위를 제외하고 초음파 치료를 끝냈다. 오늘 이렇게 설명드렸던 덜 아픈 너무 싫어. 양말 신고 받는가? 최대한 팔을 자극하지 않고 생활하는 데 익숙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저는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아픈 거예요. 이게 사람이 고통을 아프면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승현 씨가. 사랑을 해보려고 고통하고. 잘 가고 다음에 또 아프면 와. 안 올래 근데 안 아프고 안 올래요. 통증은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로서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신체 부위에서 뇌로 전달된다.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지속되면 신경계통에 혼란이 생겼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 기능을 다 하고 나서도 통증이 계속된다면은 그 통증은 더 이상의 그 우리 몸에 이로운 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통증 자체가 질병이 되는 거고요. CRPS는 그 통증이 아주 극심하기 때문에 하나의 질환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1년 전 CRPS 진단을 받은 승현 씨는 매주 통증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에는 35.8. 지금은 1.3cm 차이가 나네. 붓인데. 통증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오른쪽 다리는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다. CRPS 환자의 경우 대개 붓으로 스치기만 해도 심한 통증을 느낀다. 우리 여기가 더 많이. 거기가 제일 아픈데. 현재까지는 통증을 줄이는 약물 치료와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일시적으로 차단해주는 치료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 통증을 차단시키는 교감신경 차단술은 일주일에 한 번 수술방에서 이루어진다. 그 교감신경을 차단하게 되면 그 교감신경이 차단된 부위에 되게 혈류가 풍부해져 가지고 온도가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따뜻한 감이 있을 때 평소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어진다면 이 그 CRPS 환자는 그 교감신경을 차단해 줌으로써 통증이나 그 불편감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교감신경 차단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 효과를 보고요. 교감신경 차단술을 위한 준비가 끝나면 먼저 마취 주사를 놓는다. 주사는 불시에 시작되는 극심한 통증에 비하면 참을 수 있는 작은 고통이다. 신경을 차단하는 약물을 주사하는 과정은 척추에 가늘게 생긴 관을 꽂아 이루어진다. 그 척추뼈를 감싸고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아플 수 있어요. 아시죠? 온도 체크 좀 해주세요. 척추뼈 주위 교감신경절에 들어간 약물로 인해 혈관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발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통증이 완화된다. 양쪽 발바닥이 체온이 틀리신 분이 있는데 그 기존의 차이보다도 더 2도 이상 더 차이가 나면 확실히 성공했다, 이 시술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시술 결과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오른쪽 발의 온도가 올라갔다. CRPS의 진행 과정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통증의 궁극적인 치료보다는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는 중이다. 색깔도 하얗게 됐어? 요거 조금 이쪽 발가락 까딱까딱해지잖아. 네. 그게 지금 최대야. 오른쪽 발가락은 통증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다. 행여 움직일라 치면 곧바로 찾아오는 통증. 평소 죽어있던 오른쪽 발은 이때만큼은 가장 민감하게 살아있다. 좀 누워있어요. 누워. 머리 좀 받쳐줘. 누워. 평소 통증을 잘 참아내는 승현 씨는 진통제 없이 통증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안 되겠어? 누우면 안 되겠어? 너무 아프다. 그치? 조금 지나서.
그러면 여기가 아파 있는 거. 망치로 막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가 높은 데서 막 뭐가 이렇게 쇠망치 같은 게 떨어진 것 같은 느낌. 아스라지는 느낌이에요. 힘좀 줘서 잘 맞고 나와서 밝고 낙천적인 성격이야말로 반복되는 고통을 견디는 힘이다. 통증이 또 한 번 지나갔어요. 네. 그렇게 아픈 참을만 해요. 지나가면은 새 삶이죠, 항상.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통증을 극복할 수 없다면, 완치가 어렵다면 차라리 그 통증에 적응하고 길들이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이 승현 씨의 생각이다. CRPS,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의학계 내에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희귀 난치병이다. 통증 클리닉에서는 병원 내 전 의료진을 대상으로 CRPS에 관한 컨퍼런스를 열었다. 물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 이제 환자의 주관적인 진단 기준 안에서는 물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관한 것도 있지만은 의사가 객관적으로 보는 그 사인이 있기 때문에 사이콜로지컬한 문제하고 진짜 CRPS하고는 구분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CRPS 환자들은 외국의 경우 CRPS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질병에서 한 걸음 나아가 장애로 판단, 많은 의료 혜택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이 훨씬 그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CRPS는 현재 세계 통증학회에서 제시한 객관적인 검사와 함께 몇 가지 기준을 통해 통증의 양상을 분석해 진단을 내리고 있다. 국내 CRPS 환우회에는 약 50여 명의 환자들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있다. 겉으로 보이지 않아서 더 힘든 고통. 대부분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이후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걸었을 때 걷고 나서부터 이제 진짜 이 신발 무게조차 무겁고 막 뼛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되면은 진짜 자르고 싶지요. 굵은 밧줄 있지 않습니까? 굵은 밧줄로 다리를 칭칭 감은 상태에서 좌우에서 큰 힘으로 잡아 당겨가지고 이게 다리가 으깨지는 듯한 통증 때문에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고요. 15개 병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다닌 병원 중에는 선생님조차 병을 모르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지금 다니는 선생님께서 교수님인데 제 병을 써주기는 공황 상태, 이 통증이 심해서 공황 상태가 와서 죽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진단서에 써 있고요. 자식들 앞에서 울고 그렇습니다. 너무 아플 때는 방법이 없어요. 다리를 잘못하고 건드렸어요. 그럼 그 순간부터는 마녀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눈앞에 안 보여요. 정말로. 오죽하면 제가 저를 건드리면 죽이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가 사람이니까 서로 닿다가 다리를 잘못하고 이렇게 스쳤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쳤는데도 불구하고도 딱 죽음 이거밖에 생각 안 날 정도로 아파요. 이건 죽지 않고는 끝나지 않는구나. 죽어야만 끝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항상 해요. 그 통증이 올 때마다. 새로운 치료법에 들어가는 승현 씨의 표정이 밝다. 걱정 별로. 새로운 치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설레임과 기대감. 그래요? 네. 처음에는 하나도 안 아파요. 저는 가면 갈수록 아파요. 이쪽으로 오세요. 병동으로 올라가시게. 오늘 승현 씨가 받게 될 치료는 케타민 요법으로 수면 상태에서 약물을 투여받아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일어나서 아픈 거 아니야? 깨고 나서. 드릴까봐. 야야야. 아니 만지지 나도 그냥. 이쪽 다리도 돼요? 아니 이쪽 다리가 그런 거잖아. 오른쪽 그쪽 다리. 치료 직전 침대 발치를 오가던 사람들이 승현 씨의 다리를 스치고 지나간 듯했다. 이거 어떻게 이거 얘가 이렇게 아프니? 나 지금 못 놓쳐. 풀수 있어야 되겠다. 좀 어떻게 해줄게. 많이 아파. 아우 어떡하니. 내는 이렇게만 했잖아. 아우. 촬영 기간 내내 평소보다 더 통증을 잘 참아내던 승현 씨였다. 많이 아파? 아유 그래. 아우 그래. 아우. 진통제가 한 차례 투여됐다. 그러나 그 효과는 이미 시작된 통증의 가속을 따라잡지 못한다. 아우. 진통제 맞았어. 조금 기다려. 아우. 이 악물지 말고 소리쳐. 이 악물지 마. 이 버린다. 이 악물지 마. 아우. 통증이 올라오니? 안 올라왔어. 그냥 머물러 있어? 그냥 머물러 있어? 올라왔어? 올라오는데 좀 아팠어. 올라오면서 아팠어? 10여 분이 지나자 통증이 조금 진정되는 기미를 보인다. 겨우 통증이 가라앉을 즈음 사고가 터졌다. 경황이 없던 의료진이 무의식 중에 팔을 잡았다. 여기. 사지 경련이 일어나는 상황. 결국 수술용 마취제가 투여됐다. 골라주지 말고 위에다 줘. 여기 위에다. 발. 선생님 아예 발을 치우세요. 야 라인 빠졌어. 마침내 승현 씨가 잠잠해졌다. 카메라 치면 안 되니까요. 조금만 이렇게 위로 올리고. 마취제 투여 후 지속적인 관찰과 함께 원래 계획했던 약물 요법이 시행됐다. 지금 그 갑작스런 통증이 와가지고요. 뭐 어떤 진통제나 이런 것들이 투여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작용하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 작용 시간 동안에 느끼는 통증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진통제 자체가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도 있고요. 저런 통증 때.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마취제로 쓰고 있는 그 최면제예요. 최면제를 갖다가 들여가지고 일단 진정을 시켜놓은 겁니다. 아들의 고통을 직접 눈으로 본 승현 씨 엄마는 내내 충격이 가시지 않는 얼굴이다. 잠깐만. 올라오는 거야? 아니요 잠깐만. 마취와 동시에 의식을 잃었던 승현 씨는 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마취에서 깨어났다. 1시간 반밖에 안 된 것 같은데. 7시나 돼요?
승현아 깼어? 깼대. 조심해. 입을 덮었으니까 조심해. 통증이 지난 후에도 환자는 안정을 유지시키며 관찰해야 한다. 전혀 아무런 그런 게 없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 모르겠네. 기억이 하나도 없어. 내가 난리 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딱 경계를 너무 조마조마해 아주 그냥. 어떻게 센스들이 있었네. 승현 씨는 치료실에서 병실로 옮겨졌다. 입원 후 하루 정도는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승현 씨는 여느 때처럼 다시 밝은 모습이다. 그거 한번 맞고 나니까 기분은 어때요? 어저께? 기분이요? 네.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그 통증 같은 거? 통증도 그러니까요. 그냥 일일이 그냥 계속 저 아픈 만큼씩 계속. 3번 맞아보고 얼마나 주는지 봐서 효과가 있으면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반복하면 괜찮으니까. 어제 그거 하면서 정말 놀래갖고 이제 제 옆에 안 가기로 했어. 어제 많이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선생님. 놀랬죠. 선생님 이거 빼주세요. 아유. 졸라 선생님. 나 선생님 해줄 때까지 안 나갈 거야. 다른 사람이 한다 그러면 안 할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어제 얼마나 놀랬는지 네 옆에를 안 가야 되는데 정말 아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옆에 와야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이제 나 안 가기로 했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실현당하면서 사는데 여기서까지 실현당하고 싶지 않아. 이게 저만 아프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까지 아프게 만드니까. 승현 씨는 통증과 싸우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힘들수록 웃음으로 넘기는 법을 배웠다. 전화 좀 하지 이놈아. 집에서는 남아있는 가족들이 걱정으로 하룻밤을 보냈다. 집에서 그런 궁금해서 아유 할머니 싫어져. 보고 싶었지. 아유 싫어져 할머니. 보고 싶기는 안 보고 싶었어. 밥들 먹었어? 진짜. 그래. 팔순의 할머니는 당신 손으로 키운 손자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으시다. 할머니 이뻐진 것 같은데. 할머니 이뻐졌겠지. 밤새도록 잤으니까. 할머니 이뻐질 것 같은데. 이뻐질 것 같은데. 아니야. 안 이뻐졌지. 이뻐졌다니까. 할머니 늙은 박조가리가 뭐가 이뻐지가 않냐. 그거 모르는구나 아직도. 애호박보다 늙은 호박이 더 맛있어. 와, 아직도 모르네. 늙은 호박이 더 비싸지. 그러니까 이제서야 또 이거 돈 얘기로 해줘야지 또 이게 금방 이해를 하는구나 또. 집이 비었어. 집이 빈 거 같으란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뭘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들어? 뭘 잘해줘. 할머니 뭐가 기운이 있어. 뭐가 있어. 병원에서의 힘들었던 기억도 잊고 승현 씨는 늘 개구쟁이 손자가 된다. 심한 통증 후에는 특히 관리를 잘해야만 된다. 뜨거운 물에 허브를 띄워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됐어요. 승현 씨는 요즘 개인적으로 CRPS에 관한 외국 자료를 번역해 정리하고 있다. 98년도 거. 이 병에 걸렸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요. 자기가 이런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도 아마
발이나 손 아프고 막 저린데도 괜찮게 지면서 진통제 이렇게 뭐 일반 진통제 같은 거요.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거 그런 거 먹어가면서 아마 계속 사회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빨리 발견을 해서 조기 치료하면은 이게 완치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치료는 된다고 그러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심해지지는 않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홍보 쪽으로 하려고요. 일단 저만 이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게 좀 퇴원 후 승현 씨는 환우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씨 집을 찾았다. 멀쩡하게 잘 왔네. 실려가지 않고. 실려가면 또 큰일 나죠.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오늘 방문은 평소 궁금해했던 척수 자극기에 대해 조언을 얻기 위해서다. 감사합니다. 그 테스트를 하거든. 거기서 반응이 좋으면 삽입을 하고 반응이 안 좋으면 그냥 뺄 거야 아마. 한번 줘. 이용우 씨는 3년 전 통증 완화를 위해 몸속에 척수 자극기를 삽입했다. 인위적인 전기 자극을 통해 통증을 감소시키는 기계 장치다. 그러니까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 있어서 그렇게. 이거를 여기 가슴에 놓고 이거 소리가 나지. 그럼 이걸 올리면 자극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걸 계속 킬 수가 없어. 왜냐면 배터리 소모가 금방 되기 때문에 그 전기 자극이 도움을 주는 거야. 치료 완치시키는 게 아니라 완치는 안 되죠.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도움 주는 거지 치료 완치 시켜주는 게 하는 게 아니라 통증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람마다 다르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술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체적으로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리고 통증이 심해질 경우 승현 씨 역시 척수 자극기 삽입 수술을 고려 중이다. 서울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는 밤. 승현 씨는 응급실에 있었다. 힘들어가지고 나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 통증이 시작됐을 때 외출 중이었던 승현 씨는 진통제를 갖고 있지 않았다. 저렇게 평생을 어떻게 살을까 싶기도 하고 저희를 어떻게 겪고 사는지 내가 옆에서 안쓰러워서 쳐다보고 울고 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놓고서는 깨어나가지고는 엄마 안 그래도 돼. 한바탕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내보낸 엄마는 아무 힘이 되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응급실에 실려간 밤, 새벽 1시가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아유, 혼자 가는 게 더 편해? 그래, 그거 붙잡고 가. 요즘 들어 계속되는 통증. 새삼 불안감과 피곤함이 엄습하는 귀갓길이다. 그렇지. 나는 봤으니까 알잖아. 집에 아이고 전화할 새가 어딨어. 애는 죽는다고 그냥 펄펄 뛰는데 내가 전화할 새가 없었어. 응? 네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 참 어떡하냐 그래. 참나 이거 어떻게 하냐 좀. 아니 누가 건드렸어도? 아니야 그냥 아팠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약을 못 먹어서 약 먹는 시간을 놓쳐가지고 아니 아플라 그러면 몰핀을 먹어야 되는데 몰핀을 안 가지고 나가가지고 가지고 댕겨 저거
그래가지고 저게 그 시간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못 저거 하고 아유 나이 들 텐데. 아유 그런 진토이나 안 와야지. 그 사고 한 번 당할 때마다 겁나는 게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꼭 이렇게 쫙 퍼진대거든요. 퍼진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때 또 퍼지지 않을까 해서 그게 제일 겁나죠. 이게 제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80까지 오래 살지 말라고. 지 병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진전돼 가면은 지 병 얘기를 하면서 진전돼 가다가 보면은 지가 많이 고통스러울 거라고. 근데 그거 보지 말고 엄마는 80까지 살지 말고 좀 일찍 갔으면 좋겠다고. 지금보다 더한 고통이 온다면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생각만 해도 두렵고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마음머리 소생하는 사람이 아프니까 좀 심오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철학적이 돼가고 감상적이 돼간다 그러죠, 특히. 그래서 막 이런 것들 보면은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많이 용기도 얻어요. 시멘트 바닥 사이에 이렇게 딱 피어 있는데 그 틈을 비집고 나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사는데 내가 아픈 거 이거 갖고서는 못 살겠냐 그런 생각하면서 많이 마음 가다듬고 그래요. 약해질 때마다. 이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여기다 안 심으신다고요. 나무 여기다 심으시고. 어느새 와가지고 잘하세요. 작고 여린 생명들의 몸부림, 그 치열한 희망과 용기를 가슴에 담아 승현 씨도 고통과 싸워나갈 것이다.